3차 신경통이 이렇게 흔한 질병은 아니죠? 네, 아주 흔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드문드문 오십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가 하면 정말 1000볼트 이상 전기 감전되는 것 같은 통증이 이렇게 얼굴 특별히 하악 이렇게 저 있는데 네. 거기에 아주 심하게 간헐적으로 통증이 와서 네. 아주 정말 막 자지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간헐적으로 건드려지거나 할 때 오는데 네. 너무 심해서 아주 힘들어들었어요. 네, 사실 이게 얼굴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게 되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자주 볼 수 있는지 이런 3차 신경통 또 안면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있으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병원에 있으면 이런 통증 있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안면 통증이 3차 신경통 말고 또 여러 가지 안면 통증들이 있으세요. 네네. 어떤 분들은 침샘이 있는데 어떤 종양이 생겨서 안면 통증이 오기도 하고 네. 안면이 워낙에 이제 민감한 곳이고 그 감각 신경이 다른 데보다 몇 배 더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얼굴은 사실은 꼬집거나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훨씬 참기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이고 발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손발에 못으로 박히시고 또 머리는 또 얼굴 가까이 또 이렇게 가시관 쓰셨잖아요. 근데 이 안면 통증이 원인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비전형적 안면 통증이라고 의사들은 그냥 어려운 이름을 모르면 그냥 붙여버려요. 그래서 atypical facial pain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이분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이빨 때문에 또 통증이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통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녹내장이 있으면 눈 언저리뿐 아니라 이마 있는 데까지 심하게 또 아프고 네, 그래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고 축농증이 있으면 또 얼굴에 상악 광대뼈 있는 쪽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코 속으로 열려 있는데 그 상악동이라 그래요. 그거를 상악동 안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자라나고 거기서 그러면 증상이 또 통증으로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얼굴은 구멍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참 안면 통증이라는 게 여러 증상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 주제 네. 3차 신경통을 네. 좀 보자면 이런 통증이 이런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네. 또 이런 통증이 왜 오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이 3차 신경통은 이제 얼굴에 가는 신경이 동작을 움직이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있고 그건 안면 운동신경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안면 마비 올 때 이제 거기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또 감각만 관장하는 그런 감각신경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갈래로 갈려요. 그래서 눈 위에 이마 쪽을 관장하는 감각신경은 이제 안신경이라 그래서 한 브랜치가 있고 그 다음에 광대뼈 쪽하고 입술 위쪽으로 그거는 상악신경이라 그러고 그다음 밑에 맨 밑에 있는 칙 밑에하고 이렇게 앞에 턱 있는 쪽으로 있는 것은 하악신경이라 그래서 이 신경이 세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걸 3차 신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신경이 처음에는 이제 한 줄기로 뇌간에서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두개골 앞쪽으로 가서 거기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것이 갈라지기 전에 그 어떤 혈관이 주변에 지나가는 동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동맥이 어떤 때는 그게 밑으로 좀 늘어지면서 욱신욱신하는 동맥에 맥박이 있는데 그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신경은 누전되지 않도록 기름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욱신욱신하게 자꾸 맥박 뛰는 동맥이 그 신경의 기름으로 싼 것을 건드리면 그 부위가 상해서 신경에서 누전이 돼요. 그래서 그 신경은 전깃줄하고 같잖아요. 네. 우리 전깃줄도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 이제 덮여 있는데 그걸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특별히 그 동맥이 닿을 때마다 그 아주 전기 감전되는 것처럼 네. 증상이 오게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심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입 쪽에서 또 관계되는 부위에서 그걸 건드려지거나 그러면 또 그게 또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전기 감전된 것처럼 아주 그냥 어떤 데 막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네. 그렇게 오는 것이죠. 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신경, 세 가지의 감각신경이 이제 뇌로서부터 연결이 되는데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신경이 동맥에 눌렸을 때 이제 그런 통증들이 유발이 되고 네. 이제 간헐적으로 네. 통증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통증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아파서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네, 뭐. 아프다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게 혹시 3차 신경통인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정확하게 어떤 통증들이 네. 있다 하는지 한번 구분해 주시면 좋을 그거 것 아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툭하면 우리가 3차 신경통이라고 그러는데 3차 신경은 우선 간헐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네. 중간에 아주 완전히 안 아픈 시기가 길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자주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전기 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전기 천둥 치는 것처럼 하면서 그게 막 감전되는 통증이에요. 굉장히 심해요. 간헐적이면서 전기 감전되는 같은 통증이 오면은 3차 신경으로 일단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얼굴 세 부분 중에 어느 곳이나 올 수 있는데 그러나 제일 흔한 곳은 그 밑에 두 개 상악신경과 하악신경이 관할하는 부위에 주로 오게 되죠. 네. 이렇게 안 아픈 주기가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나요? 아니면 무언가 계속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일단 그 3차 신경 걸리면은 뭐 건드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게 막 갑자기 유발되니까. 네네. 예, 그러면 안 되지만 일단 약물 치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신경 차단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 가지 다 뭐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치료가 됩니다. 예. 약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원장님을 뵙게 되면 약을 한 어느 정도 드시면 나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그 약은 주로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름이 좀 긴데 카르바마제핀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경련약, 간질약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간질약이라고 너무 겁내시면 안 돼요. 간질약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요. 막말로. 근데 굉장히 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그 한 가지 약만이 3차 신경통에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다른 약 쓰면 시간 낭비예요. 그 약을 적정 수준으로 자기에 맞게 우리가 처음에는 피 검사도 좀 해가면서 강 기능 검사도 해가면서 조심하면서 들어야 되지만 일단 정립이 되면 그래도 거의 뭐 90%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거의 확실하게 낫습니다. 그러나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평생이요? 네.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건 뭐 그뿐입니까? 숨도 평생 쉬어야 되고 네. 밥도 평생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평생 해야 될 것이 더 생기죠. 혈압약 우리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환자들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 이야기 듣고 놀래가지고 네. 이게 뭐 감기나 뭐 방광염이 아니고 균을 죽이면 끝나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이거는 신경이 망가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한다면 일단 그것은 평생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개중에 어떻게 그냥 나아지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기도하면서 먹어야지 뭐.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런 약을 평생 먹는다 하면 또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독이 된다거나 더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제가 이제 평생 약을 먹거나 오래 먹어야 될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항상 이 약이 점점 용량이 올라가냐. 그다음에 둘째는 당장 지금 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썼을 때 장기에 무리가 가느냐.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자기 용량이 결정되면 사람마다 이제 용량이 틀립니다. 결정되면 올라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뭐 다른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환자가 아니라면 그냥 정량 자기한테 맞는 양을 계속해서 썼을 때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을 이제 하루에 보통 2번 이상 3번 2번 계속 먹어야 되고 또 가끔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약이 먹었다 해도 음식에 따라서 또 흡수되는 것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약 혈중 농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높은 양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약을 너무 높게 쓰면 또 어떤 약간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는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다른 약을 또 첨가해야 될 때도 있고 조금 이렇게 매니지를 해가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네. 혹시 이렇게 평생 약을 이렇게 매니지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뜻은 이렇게 3차 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신경이 어찌 보면 손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손상된 신경은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원장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손상됐다고 해서 뭐 안면에 무슨 마비가 온 건 아니고 또 감각에 뭐 어떤 변화가 온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긴 한데 거기 이제 그 신경이 주행하는 곳에서 어느 한 곳에서 신경에 그 싸고 있는 그 기름 시스가 이렇게 뜯어져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약 먹는 게 너무 안 좋고 뭐 수술할 수 있다면 수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신경 차단술도 할 수 있는데 신경 차단술은 이제 6개월 정도밖에는 안 가고 다시 해야 된다든지 약을 같이 써야 된다든지 그럴 땐 약을 좀 적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또 6개월밖에 아니 수술은 평생이에요. 평생이군요. 네. 그렇군요. 신경 차단술. 신경 차단술. 그렇군요.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재발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참 또 좀 대단한 통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종류의 통증은 이런 통증들을 이런 안면 통증 저희가 이제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제 우리 안면 통증에 있는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또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이 약물 치료가 주예요. 그래서 약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약 말고 이제 다른 약들 적절히 써야 되는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뭐 3분의 2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쓰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평생 써야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뭐 하루하루 사는 거니까 그래서 약을 잘 결정하면 많이 좋아지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좀 좋아진 것 같아서 환자들이 또 약 먹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끊어봤대요. 근데 좋아졌대요. 그런 분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주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신경 차단술도 하고 신경을 이렇게 지져가지고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6개월 있다가 재발되는 게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을 죽여서 영원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 주기 때문에 또 통증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있다가 제자리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돌아올 때 어떤 분들은 또 묘하게 다시 돌아오면서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박사님. 이렇게 아무래도 신경은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시작은 3차 신경통으로 시작이 되고 이렇게 약물 치료도 하고 좋아졌다가 혹시 다른 몸의 다른 부위에서 또 신경통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거든요. 그런 일은 사실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3차 신경통은 네. 3차 신경통으로 끝납니다. 그 네. 다른 거하고 연결된다는 거는 예, 그건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군요. 또 사실 안면 안면 통증을 생각하면 좀 무서운 부분이 아무래도 뇌하고도 네, 네, 가깝고 좀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얼굴에는 이렇게 구멍도 많고 그렇죠. 굉장히 근육이 많잖아요. 예, 복잡하죠. 네, 복잡해서 힘들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또 안면마비 같은 거 오면 큰일 나죠. 예. 네. 근데 이제 수술요법은 40년 전에 40여 년 전에 그 USC 제네타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디벨롭 하셔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 하면 그 이제 그 혈관이 꽝꽝 부딪히는 곳에다가 스펀지를 딱 붙여놔요. 그래갖고 완전히 영혼이 낫는 수가 많고 혹은 약을 약을 줄여서 사용하고 상당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낫거나 네.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 같은 게 정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문하신 분한테 치료받으면은 문제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네. 투석을 하신다든지 뭐 당뇨가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은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되겠죠. 네. 저희가 흔히 어깨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어딘가가 아프면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비빌 수도 있고 무언가 찜질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도움이 안 될까요? 되죠. 3차 신경통 막 건드리면 더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마사지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당이 아주 안 돼요. 네.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예, 이건 약을 써야 돼요. 이건 정말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이 약을 발견하고 그냥 그렇게 나중에 낫고 해피해하세요. 예. 네. 약 먹는 건 귀찮지만 네. 그냥 식사 때 먹으면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정상 생활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다른 통증들도 이제 약을 잘 결정하면 꽤 빨리 나을 수 있는데 가다가 난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덜어 있긴 한데.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이 이렇게 3차 신경통에 걸려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네, 정말 네.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가만히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소리 이렇게 예, 그럴 수 있죠. 지를 정도로 예, 아파하는데요. 우선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지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궁금합니다. 좋겠어요.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치과 치료를 받고 이렇게 이것이 디벨롭 된다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치과 치료가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 우리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이 그 동맥이 자꾸 그 3차 신경 주행에서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와서 그래서 그 제네타 교수의 시술로 뭐 상당히 뭐 100%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만 90% 이상 아니 95% 이상 효과를 보기 때문에 치과에서 오는 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박성훈 원장님과 함께 오늘 안면 통증 3차 신경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들으면서도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오늘의 주제가 안면 통증이다 보면 저도 뒤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아픈 것 같고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되고요. 굉장히 샤프하게. 네. 그리고 정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1000볼트 전기에 마치 이렇게
감전되듯이 네. 찌릿찌릿한 통증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또 주위에도 이 내용을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벌써 시간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정리의 말씀 또 네.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금 다 말씀드린 대로 손을 빨리 쓰는 게 항상 좋죠. 언제나 예방이 제일 좋지만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시고 우리 한국 분들이 유별나게 좀 더 그러세요. 뭐 좋은 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일단 3차 신경통은 이게 사실 간질약인데 간질약 그러면 너무 놀라세요. 예, 근데 잘 모니터하고 피 검사하고 자기에 맞게 이제 쓸 때 특히 이 카르바마제핀이라는 약은 처음에 조금 모니터도 하고 피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통증약으로 카르바마제핀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간질약들을 써요. 통증 치료에 있어서. 근데 간질약이라고 절대로 독한 약 아닙니다. 그리고 약을 꾸준히 쓴다고 해서 평생 쓴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무슨 큰 잘못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을 우리가 또 피검사 뭐 1년에 한 몇 번씩 하고 간 기능 검사 하면서 몇 번 간 기능 검사에서 좋게 나오면 그다음에 이 약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어려움 당할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약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통증이 지속되면은 나중에 그게 우울증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통증 전달하는 신경이 뇌에 우울증 유발하는 곳으로 한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나오면 우울증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통증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합당한 약이라면 성실하게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간질약이라고 해서 놀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통증을 그냥 무시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우울증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반면 이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좀 안면 마비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마비는 안 오지만 이거는 네. 이제 신경 자체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 예, 마비는 이제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죠. 네. 예, 감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시술을 어떤 때는 잘못하는 사람 잘못해가지고 잘못 심하게 건드렸을 때는 감각이 조금 몇 군데 나가는 수가 있어요. 요새 그런 의사분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냥 빨리 치료해야 치료도 적게 들어가고 약도 적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너무 주저하고 그러지 않으셔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성훈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어떤 부분이든지 몸의 이상 신호를 이렇게 경험하신다면 빨리 그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시고 또 스페셜리스트를 꼭 만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원장님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